우리 용감하게 북에 가서 이번에 취재를 하고 오신 우리 민족통신 몇 분에게 한번 박수로 용기를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통신은 이제 74번째 그 취재를 하고 와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보고 말씀을 좀 드리지 않느냐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74번이나 북을 가서 취재를 하고 북의 그 실상을 그 보도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번에 평양에 한 200여 명의 기자들을 통신사, 신문사, 방송국이 나와서 아주 북을 열렬히 취재 경쟁을 벌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언론은 잘 아시다시피 북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하하는 기사로 판단을 북에 대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족통신은 북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자 이래서 우리가 그것을 견제하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북의 실상을 바로 알릴 수 있는가, 왜곡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민족통신은 여태까지 공정하게 북을 보고 느낀 것을 사실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알지만은 요번에 민족통신이 세계적으로 민족통신은 정론을 펴는 공정한 보도다 이렇게 하는 통신사라는 게 알려진 게 제가 좀 요번에 느꼈는데, 요번 평양 취재할 때 취재 현장에 우리 노길남 대표가 있는데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신청하더군요. 그것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NK 뉴스라고 외국 기자가 민족통신에 누구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언론은 북을 두둔하고 북의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민족통신은 공정한 보도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인터뷰하는 걸 보고 과연 민족통신은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아울러 이것은 우리 민족통신의 임원들의 노고도 있지만은 이러한 보도를 우리가 꿋꿋하게 여태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건 뭐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재정적인 지원, 정신적인 지원, 또 이렇게 시간 내셔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이런 민족통신이 여태까지 꿋꿋하게 바른 언론으로 자라온 것의 밑바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조선을 방문할 때, 그리고 제가 이 호텔에서 첫 소감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느낌은 제가 지금도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때 제가 한 이야기였죠. 한마디로 조선을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게 조선은 천국이라, 천국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좀 이게
좀 와전되기도 하고 너무 과장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그 조선을 좀 이게 선전한 것 같기도 하고 미화시킨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는 제 느낌대로 이야기한 건데 역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평가를 하는구나 느끼고 또 이해를 하는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이번에 오늘 느낀 소감 겸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3번째 방문을 했지만은 조선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느낌은 같은 것 같아요. 조선은 천국 맞다, 맞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죠. 저는 거기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교 다녔고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철저하게 방공교육을 받고 또 군대도 갔다 왔고 군을 병역도 마쳤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강주 항쟁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물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 그런 경험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종교 단체에 입교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냥 평범한 종교인으로 그냥 생활했고 통일 문제니 뭐 세상에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그냥 오직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생활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제 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교회 이름은 제가 말씀은 좀 드리기는 뭐한데 교회에서는 있어요. 통일국 통일국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모든 신앙 생활하죠. 그 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는 이 관점이 지상 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런 관심이 많았고 그런 입장에서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었죠. 저는 이번 조국 북한을 3번째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조선은 천국이 맞다. 천국이 맞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제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백호 TV국장 5분 내지 6, 7분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오버했어요. 페널티 내십니다. 우리 지금 본인이 얘기하신 것 같이 3번을 갔다 오셨다고 그래. 첫 번에 가가지고는 한국 생활, 한국에서의 그 교육 이런 것이 북을 아주 좋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북을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첫 번 느꼈다. 그런 얘기시고 2번째 갔을 때는 이게 정말 천국일까? 의심도 해보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희 해석은 요번에 3번째 가가지고는 과연 천국이다 이렇게 북을 판단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그 천국은 맞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거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은 교육 무료, 의료 무료, 집 그냥 줘. 남쪽 보십시오. 아파트 비용 내야지.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죠. 미국도 똑같아요. 그렇죠? 대학 가려면은 몇만 번, 몇 수십만 번씩 빚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북체제에서는 그런 게 보장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천국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인권은 어떠냐? 인권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민족통신에 요번에 가서 노겔란 박사가 북의 인권의 그 전문가들 3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 거 있습니다. 인권의 개념부터 쫙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아하, 이게 사회주의 체제의 인권과 자본주의 체제의 인권이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은 민족통신에 들어가시면은 노겔란 박사가 북의 인권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그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이번에 처음에 북을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종수 선생님 좀 나오셔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은 이정수라고 합니다. 저도 물론 방공교육 철저히 받고 한국에서 애국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인데 미국 와서 조국을 생각해 봤습니다. 조국이 남쪽도 조국이고 북쪽도 조국이다. 그리고 남쪽에서 실망한 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눈을 뜬 게 남쪽이 날조한 그런 사건들이 많았고, 그럼 북쪽은 어떠냐 해서 이번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물론 남쪽도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보여주는 것만 보고 오게 되겠고, 북쪽도 가면은 보여주는 것만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가서 구석구석을 다 살피고 왔다 그러는 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가서 느낀 느낌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가서 느낀 거는 가부장제,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정이 꾸려나가고 그 아버지가 하늘처럼 받들어진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가에서도 똑같이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영도에 따라서 전 인민이 단결을 해서 모든 남국을 타개해 나간다, 이런 아주 강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사상적인 그런 뼈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부강하게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평양에 가서 첫 번에 느낀 것은 일단 깨끗하다. 아무것도 거리에 날아다니는 거 없습니다. 쓰레기가 없습니다. 물론 뒷골목에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일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도 많지 않고 꼭 필요한 차만 다니고, 모든 그 교통수단은 이제 전차나 자전거, 뭐 버스, 또 걸어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보였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또 옷도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는 줄 알고 전 뭐 그렇게 입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천 수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한결같이 옷이 깨끗합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 매일같이 봐도 매일같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연출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너무 이 새 옷들을 입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마다 1인 1기 한 가지씩 재주가 다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뭐 물론 뭐 색스폰도 하고 뭐 이렇게 엑스트라로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거의 만난 사람들이 전부 한 가지씩 기술이 다 있더라고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장구도 치고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거, 그리고 이 얘기를 해보면은 상당히 하나도 막히질 않고 아주 남쪽 사람이나 북쪽 사람이나 똑같은 말로 이 언어가 통하고 이 수준이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잘 돼 있다. 물론 그 교육이 잘 돼 있다는 얘기는 소녀 그 궁전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나와서 이제 한 가지씩 과외 활동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이나 하고 싶은 기술을 이제 택해서 이제 하는데 한 가지씩 보여주더라고요. 방마다 뭐 컴퓨터니 뭐 서예니 수예니 장구 뭐 음악 할 수 있는 사람 아코디언도 하고 또 노래할 사람은 노래하고 이런 과외 활동을 하는데 이게 그냥 여기서 보는 저희도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음악 미술까지 또 체육까지 이렇게 과목에 없는 거지만 따로 가르쳤는데 거기 가니까 그게 우리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벌써 그 정도 수준이면 여기서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배우는 수준인데 그게 벌써 초등학교 때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방마다 그런 교육 받은 거를 방마다 보여주더니 이제 나중에 그 아이들이 다 모여서 공연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이 아이들이 진짜 그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더라고요. 그 수십 명, 거의 100 몇십 명이 나와가지고 그 제가 이렇게 방마다 하나씩 들어가 본 그 과외 활동을 실제로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이게 쌓여가지고 밖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부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말 잘하고 이런 그게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만나는 식당에서 만나든 어디 가서 만나든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준이 그래서 높다는 걸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도 맥힘없이 노래는 노래, 뭐 춤이면 춤, 말이면 말 다 잘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물론 미국이나 남쪽보다는 조금 물량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렇게 뭘 먹어도 잔뜩 먹고 많이 남으면 싸가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검소합니다. 아주. 자기가 먹을 양만 딱 이렇게 오다를 해서 먹는데 좀 더 시키십시오 해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난 분들이. 그래서 좀 검소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저는 다른 걸 몰라도 음식이 천국입니다. 조미료를 안 쓰고 천연 조미료로 전부 맛을 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거기에 가가지고 뭐 물도 좋고 뭐 탈 나는 게 없습니다. 음식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돌아와서 같은 냉면을 먹었는데 그날로 그냥 바로 설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음식이 정갈하고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또 여기처럼 저 캠트레일이라고 저 하늘에서 뭐 세균이나 화학약품이나 뿌리고 그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이 맑고 깨끗합니다. 정말 공기 좋습니다. 물 그냥 호텔에서 나오는 물 그냥 먹어도 됩니다. 병물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화공과 출신이기 때문에 물을 좀 압니다. 그런데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그 아침마다 출퇴근을 하는 걸 봤는데 정말 다들 부지런합니다. 그 새벽에부터 낮까지 계속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뛰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버스 타고 가는 사람 전부 다 일합니다. 나 이렇게 대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침에 벌써 9시 전에 다 이동을 하고 일을 하러 가고 직장으로 가고 직장에 가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다 부지런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방문하게 된 거는 저희 그 아버님이 어머님을 두고 한 달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나오셨는데 그 뒤로 38선이 가로막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고향이 개성이신데 바로 임진강을 건너놓고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70여 년을 그렇게 눈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제가 늦었지만 여긴 또 미국이고 시민권자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용기를 내서 가봤습니다. 가서 한번 북도 사람 사는 데인데 어떤 나라인가 한번 구경도 하고 싶고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아봤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다 돌아가셨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모 한 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고모 한 분을 찾았는데 고모가 지금 연로하신 분이라 그분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모의 아들이니까 저한테는 이제 외사촌 정도 되는 그런 처지죠. 고모면 친사촌이죠. 고모의 이제 아드님이니까 고종사촌. 고종사촌. 그렇죠. 의존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본가는 아니고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다른 성을 가진 네. 그러니까 고종사촌이지. 사촌이야 그래. 고종사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고종사촌을 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일정이 짧았습니다. 이번에 한 체류 기간이 한 5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가면 한번 다시 만날 수 있게끔. 그럼 그 만나시는 개성 쪽에 가서 만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이 함경도로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함경도에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경도로 갈 겁니다. 다음에는. 가서 가면은 이제 그 할머니 또는 그 다른 친척분들의 그 자초지종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이 남쪽만 보지 말고 북쪽도 보십시오. 양쪽을 다 들어봐야 뭐가 잘못되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북에도 기회가 다시면 갔다 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셔서 한번 대접도 받아보고 이 사람들이 가식으로 그러는가 아닌가는 여러분들도 연륜이 있으시니까 지나가면서 봐도 그게 가식인지 아닌지 아실 겁니다. 저는 100% 여러분들한테 방북을 보내드립니다. 찬스가 되시면 뭐 아주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뭐 500~600불 비행기표에 그냥 거기 가면 그냥 숙식 무료까지 해준다고 그러는 그런 찬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찬스가 있으시면 가셔서 피부를 느끼시고 오십시오.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저 먼저 말씀하신 분이 천국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음식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참 경이롭습니다. 모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거기 살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북미 대결하면서 꿋꿋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 생활하시는 걸 볼 때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북찬양만 하는데 의문 나시는 거는 이따가 아마 질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뭐 의문 나시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5분 동안에 이게 6분 동안에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서 이 감명도 받고 자 기쁨도 느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음치의 3대 요사라는 얘기 알죠? 남이 듣는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첫째가 두 번째는 2절까지 부르고 세 번째는 크게 부른다고. 음치의 3대 요소와 마찬가지로 제가 박사학위 받은 거를 지자랑을 하라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사실 자랑할 거는 못 되고요. 그러나 조선에서 아까 우리 김 선생이 조선인지 북인지 이북인지 이런 말하기가 뭐 한다고 그러는데 조선이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공식 명칭이고 국가의 명칭이기 때문에 북이나 이북이나 이런 얘기하는 거는 남쪽의 스타일이지 공식적으로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자유로우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귀에 거슬려도 조선이 북의 공식 국가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맞다. 남한도 대한민국가 그러지 않습니까? 공식 명칭 아니겠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지가 2010년 9월이었습니다. 그거를 제출하기까지 그 글을 쓴 게 거의 한 2년이 돼요. 자료도 수집하고 또 쓰고 또 지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약 400페이지까지의 그 논문을 썼는데 우리 그때 제출을 했는데 2010년 8월에 제출을 했는데 참 문도 되게 없어요. 내가 돌아오니까 그 국장 해외 동포 원어위원회 국장이 이동이 됐어. 그러니까 그거를 책임져고 끝까지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또 문계부에서 몇 년 보냈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새 국장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그거를 다른 책임 교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감정하고 심사하고 해서 끝낸 게 2년 전에 끝냈습니다. 완전히 그 박사 논문을 감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10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짜 박사가 아니라는 걸 좀 확인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박사증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박사 박사 이렇게 받았습니다. 가짜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학위직 수여위원회 이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올리세 한번 저도 한번 찍으십시오. 드릴게요. 네, 이거고요. 또 이거를 더 확증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박사 메달을 뭐 다른 사람은 다 받았어요. 똑같이 박사 메달을 이게 줬는데 이렇게 내게 이제 가슴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하고 가짜 아니니까 이거 거는 거는 좀 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받을 때 내각 부총리가 나오셔서 수여를 했어요. 보통 내각 부총리가 해외 동포 오면 만나주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아마 규정에 있는 모양이야. 부총리 정도면은 총리 다음인데. 가지고 봅시다. 그거 나오면 진짜야. 이게 부총리고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 사람이 부총리예요. 굉장히 젊은 분입니다. 50대 조금 넘었어요. 그다음에 이분 할머니는 북에서
러시아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러시아한테 우리 박사학위 좀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너희들 조그만 나라가 무슨 박사가 필요하냐 그래서 거절을 당했대요.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자그만 나라의 서러움을 이제 김일성 주석에게 얘기했다는 거야. 우리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가 저 박사학위 논문을 냈더니 이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더라 그랬더니 김일성 주석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박사학위 위원회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사람들 키워서 주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최초로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고 조선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후배들을 기르면서 그 박사학위 그 심사 위원장이에요. 나이가 아마 80 넘었을 거야. 할머니야. 나도 입고 붙잡고 이건 젊은이 하고 있으니까 젊어지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주 정말 이 골수 또 이 대외적으로 뭐 부총리는 높은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가짜 아니죠. 진짜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저 할머니가 그 지금 예 선생이 잘 모르는데 그 김주석이 그 10대 때 저기 갈 때 3원인가 주신 분이에요. 그때 속값인 것 같아. 근데 그 돈은 줬는데 돌아와서 김일성 종합대학교 이사장을 하신 분이에요. 아버님이. 강씨니까 아마 네. 인척 관계 되는 것 같아. 네. 저 어머니 쪽에. 네. 이제 요거는 뭐 작은 거 뭐 있으니까 가짜 박사 아닌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저 영상을 한 13분? 네. 그 간추린 민족통신 취재진이 가서 요번에 한 22편 중에 그 몇 편을 그 간추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너 박사의 그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그 평양에 자리 잡고 있는 제일 좋은 호텔 고래 호텔입니다. 저희들이 민족통신 민족TV에서 방북 취재를 올 때 야 이번에 여기 가면은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이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여행도 안 하고 그런 그 종군 기자의 마음으로 이것을 지난 2월 7일 날에 결선 때 공동실무위원회가 북에 들어가기 전에 남동에서 남북 해외 김일성이 모임이 있었어요. 전일과의 그 꽃들이 화려한 그 장식과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사한 데는 다 또 있고 문 닫았어. 그 사드 가가고 이 식당에 방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사드 문제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정말 이 남한 한국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환자들 그러니까 내과 외과 뭐 그런 거 있는데. 네, 내과. 내과 의사들. 이분이 기차 안에서 재중공부 봉급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 달달이 100원을 내서 우리 청년회 배라 이 경비를 바치는 사람인데 이분이가 매달. 어서는 이거 나도 액수를 모르겠어요. 20년을 그렇게 번번이 그들이 가슴 정말 뜨겁게 느껴지네.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을 맞이하여 북녘 각계각층 동포들과 외국에 벗던 해외 동포들의 수많은 해외들이 모인 가운데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군중식과 북극성 2호 신문에 나가보셨죠? 네,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을 맞는 군중시위와 열병식은 전기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때는 주로 이 조국에 드물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름들이 거목이 빗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건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이고 우리 조국이 미래가 창창하자면 미래를 키우는 교육자들이 교육사업을 잘해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체육 선수가 금메달을 탈 때 골을 넣은 선수에게 박수를 치지만은 그 선수를 키운 교육자를 생각 못하고 태양절 경축하기 위해서 이제 조국에 오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문지상이나 이제 언론 통해서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리갑살 책동을 이제 짚으시면서 오늘은 이제 강력한 수소탄 핵 타격 수단 그리고 미국 본토에까지 이룰 수 있는 핵 운반 수단.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민들레 학습장 공장 건설에서부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북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여성들의 아이들을 낳고 또 이 산모가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내가 질문이 있는데 여기 산전산후 그 휴가라고 그러나요?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산전에는 몇 개월이에요? 2개월입니다. 2개월이고 그다음에 산후는 6개월입니다. 그럼 전체가 8개월이란 말이에요? 아까 들었지만 산전 2개월, 산후 6개월이면 참 충분한 시간. 예. 그다음에 다 키고 나온다. 그리고 뭐 미역도 하죠 여기도.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꿀 해마다 많은 꿀을 양산을 쓰고 약재 말할 수 있어서 야 아니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새 두 아이 어머니건만 아직도 조물기길 소통만 조물기기도 기저귀 갈기도 다시 배웠다. 혼란스럽고 무슨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밖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쩌면 미친놈이라 불리는 이가 미친놈이라 할 수 있는 조선과 남욱은 대화밖에 없다. 74번째 이 평양 방문에서 이렇게 취재 중인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쭉 보면 올 때마다 그 건물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특히 이제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건 2012년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혹시 이 건축 분야에 있어서 이 주체 철학이나 그 영도자의 철학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좀 선생님들께 좀 그거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이 시작돼서 오늘까지 일본에서 우리가 들고 나가는 건축 사상이 주체 건축 사상입니다. 뭐 최근에도 뭐 흑인 경찰이 싸우지 않습니까? 이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사명을 지닌 경찰이 싸우. 그 벌써 인권이 없다는 항상 불안과 위협 속에 아이들은 총기 문제 하나 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들 수 있어요? 뭐 정치적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그 고주 기한 경력 뭐 이런 게 민족별에 상관없이 선거 정치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향연 의식은 선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수로서의 선거 하나만 봐도 미국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선거권 박탈하더란 말이에요. 500만 명이 지금 선거권이 박탈됐대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우선 남쪽에서도 이렇게 통일부나 국정원에서는 변명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자진해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그 같이 일하다가 그나마 그래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있어가지고 탈출한 우리 7분이 계신데 그중에 3분 참석했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이게 정말 자진해서 간 건지 이게 납치인지 조금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진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다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사 전할 수 있게 저런 기회가 마련되었네요. 정말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또 남쪽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정말 혈육 같은 많은 분들 정말 고맙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집에 있나? 내 가족한테 함께 있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너무 따뜻하고 범한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홍명기 선생님 1929년 4월 5일 생일이니까 88세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재룡 선생님 아마 이재룡 선생님이 제일 막내 우리 63명이 넘어올 때 제일 막내
되는 우리 이재령 선생님 이 평화를 보장하고 또 통일을 담보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힘이 아니겠는가. 그 힘에 뭐 크게 두 가지, 사람의 힘이라는 거 일신단결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뒷받침하는 이 무장력, 이것이 뒷받침하지 않을 때 역사적인 교훈은 결국은 이라크나 리비아 꼴이 된다는 거. 흉기와 초등학원 사학교 3학년 1반입니다. 야, 되게 씩씩하네. 이게 부모 없는 아이들 학교예요. 초등학원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중학교, 중등학원, 부모 없는 고아들을 기르는 학교예요. 중에서도 뭐 축구 뭐 이런 거 많잖아. 뭘 좋아해요? 축구를 제일 좋아한다. 하루 됐어요, 이쁠 때. 얼마나 됐어요? 이거 초등학원 준공식 한다고. 준공식 한다부터 우리 초등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 아닙니까? 네, 얘네들 이렇게 그 봉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 없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부모 없는 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또 변현웅 원수님께서는 우리 가방 공장 건설이 한창 진행될 때 우리 그 가방 공장에 217가지의 그 가방 균본 도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가방 균본 도안을 가지고 가방을 하나씩 다 만들어서 여기 교육이 무료인데 가방까지 전부 나라에서 제공하고, 이건 무예 고치로 해가지고 하는 저거에 제사공장 비단. 함께 소감이랑 우리 저에게 진심의 말을 하겠으니까 고맙습니다. 그 해설하는 여성 김일성 정학교 출신인데 돌아서 나와가지고 헤어지기 전에 여기 누구나 시키던 노래 잘하는데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또 저렇게 철판 깔고 노래 또 잘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지금 아까 김백호 씨 그 수양딸 얘기가 나왔었죠? 그 수양딸이 있는 식당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 떠나오기 전에 한성의 마지막 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딸을 있는 그 친구라고 같이 옮기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저 하얀 옷 입은 게 수양딸이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차 타고 돌아오는 길. 대동강 매주가 깡통으로 나왔어요. 요 최근에. 신의주에서 중국으로 나올 때 압록강을 지나거든요. 15분이면 중국 땅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의주 담당 철교.
그럼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제가 여기 메모를 해봤는데요. 우선 지금 간략하게 10가지를 제가 뭐 10분이라는데 저 15분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걸릴 필요도 없고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이번에 간 게 태양절이라는 그 행사로 갔습니다. 태양절이 김일성 주석의 탄신 기념일이에요. 105돌입니다. 1912년 4월 15일 날 탄생하셨으니까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일환으로 우리가 가서 취재를 했는데 123명이 왔어요. 외국 기자들이 AP, CNN, 미국 기자들, 유명한 기자들 다 오고 AP, AFP 다 왔어. 그래서 같이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취재를 하면서 이게 그 려명거리 아까 여기 나왔었잖아요. 그 려명거리를 그 이제 개통식이라고 그러나 그 거리 그 식하는 걸 외국 기자들한테 이제 보여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일단은 그 이번에 첫 번째로 느꼈던 건 김일성 주석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걸 외국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느꼈어요. 외국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느꼈던 건 외국 기자들 중에서 지미 카터가 읽은 자서전을 많이 읽었더라고. 그러면서 지미 카터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그 초반부에 나오는데 토마스 제퍼슨을 비롯해서 미국의 5명의 유명한 대통령을 합친 것보다 훌륭하신 분이 김일성 주석이다. 이렇게 그의 자서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지미 카터. 그다음에 두 번째, 종교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여기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여기 방문 소감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여기는 목사들이 와서 할 일이 없다. 예수가 와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양 이북에 와서 할 일이 없다. 잘 새겨보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이 첫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5,000년 역사 중에서 지금까지 그 5,000년 역사 가운데 1,000여 차례 우리가 그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나라, 송나라, 무슨 나라 해가지고 조공을 갖다 바쳤어. 근데 주체 사회주의가 건설되면서부터 스탈린이라든지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선물을 갖다 올렸어. 그게 묘양산에 가면 국제친선박물관이 있는데 수십만 종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굉장히 그 민족적인 존엄성과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노예 취급받고 자기 딸을 갖다가 조공 바치고 하는 이런 그 우리가 과거에 이 비참한 역사였는데 이제는 선물을 갖다 바치는 세계 유명한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로 바뀌었구나. 이게 왜 바뀌었구나라는 얘기는 길어지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건 북쪽의 지도자의 위대성에서 이거는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쓴 거는 취재 활동 중에 6년 전부터 남측에 간 첫날부터 가작품으로 돌려보내다가는 김현희 씨 인터뷰했고 그 다음에 1년 전 4월 6일인데 그게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정치로 악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게 그 12명 그 부모들이 한 사람은 죽었어요. 부모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서 만나봤는데 전부 그냥 정신 이상자가 이 부모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에 오면 초창기 때 단식을 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 12명 중에서 하나가. 그 다음에 요즘에 정신질환이 생겨가지고 정신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소문만 나오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쪽에 오는데 그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울었어요. 저도 울고 우리 저 김백호 씨도 울고 또 우리 안내하는 우리 그 여성까지도 울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나 그 가슴 아파서 이게 대통령이 이번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되자마자 나는 이거 빨리 돌려보내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이 기치 걸고 이거 하려면은 이들부터 그러고 뭐 인권이고 나발이고 짓거려라. 저는 그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그 가족들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세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에서는 인권 문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요.
북에서 보는 인권 문제는 다르더라고. 그게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유엔에서 이미 다 토론을 거쳤더라고.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이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인권의 개념은 뭐냐면 인권의 개념이 하나가 아니라 일할 권리도 들어가고 일할 권리. 그다음에 살 권리, 주택을 가질 권리도 들어가더라고. 일할 권리, 살 권리. 예. 그러니까 치료받을 권리.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나라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무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저들은 너희들이 인권 따지는데 미국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 아이들 또 길거리에 나오는 노숙자들. 난 그런 얘기할 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인권의 개념이 오히려 데피니션이 오히려 더 옳구나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 문제를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지식인이면 최소한도 그런 걸 이번에 깨달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조미 대결전을 이번에도 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매년 4월달 저 갔잖아요. 갈 때마다 종군 기자로 간 거예요. 갈 때마다 불안이 조성이 되고 이 동해바다 서해바다에서는 미국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엔 최대한도로 이 위협적인 이런 훈련이 열렸어요. 열리는데 북쪽에 두 가지 양상이 있더라고요. 국민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다는 걸 느꼈고,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제가 파악한 거는 1분 1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에는 핵, 대화에는 대화, 이런 양쪽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해요. 저분들이 늘 하는 얘기는 뭐가 자신만만하냐면 우리는 애들도 어른도 할아버지들까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게 다 각계각층에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형식에서 나오는 건가 가슴에서 나오는 건가, 저는 가슴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가슴에서 나온다고. 형식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제발전과 핵개발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병진 노선이라고 그럽니다. 2013년 3월 31일부터 병진 노선을 선포하고 나서 2013년 3월부터 결국 병진 노선이 제2차 병진 노선입니다. 김일성 주석께서도 1차 병진 노선을 했지만 그때는 재래식 무기였지만 지금은 핵개발과 이 경제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쪽에서 지금 예산을, 군사비 예산을 옛날에 30% 하던 거를 지금 27% 줄여가지고 지금 3%만 이 군사 예산을 지출한다는 거. 그럼 27%를 지금 남지 않습니까? 그걸 민수 쪽에 돌렸는데 1%를 줄이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북쪽에서. 1%를 줄이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27%니까 26% 먹는 문제 플러스 26%는 민수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전부 밀어낸다고 그래요. 전에는 성냥 뭐 조그만 것까지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치약 같은 거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까지도 국산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산화. 예. 그래서 비누고 여자 화장품이 굉장히 질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뭐를 원하느냐면 우리 화장품을 좋아합니다. 이거 여성들한테 내가 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발전 속도가요. 눈 깜짝할, 이게 난 이렇게 발전 속도가 빠른 건 몰랐어. 전에는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천리마 시대라고 그랬어요. 천리마 동상도 있는데 지금은 말리마 시대라고 그럽니다. 말리마 시대. 천리마가 아니라 시속 말리마로 달린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아침과 저녁이 달라진다는 건 김정은 이 젊은 이 지도자가 등장해서 2011년 12월 17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그거 며칠 디스카운트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젊은 지도자 그분이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1900 몇 년이죠? 손 선생님. 예, 잘하시네. 1982년 1월 8일이에요. 정확하게 생년월일이. 근데 30대 초반 아닙니까? 김주석이 항일 투쟁할 때 초창기 때 30대 아닙니까? 성장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5년, 딱 5년 동안의 역사는 그전에는 아침과 저녁이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분분 초초 달라지고 있다네. 분분 초초. 생각해 보십시오. 분 아니라 초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 내가 하나하나 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건설 현장에 가서 발견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뭔가니 김정은 시대 5년,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보면 천지개벽이 도래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면이 아니에요. 정치, 그 다음에 군사, 뭐 군사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1월 6일 그 수소탄에서부터 작년 한 해 동안 쫙 깔아놓은 건 미국이 위협을 받고 신경을 쓸 만한 무기 웬만한 거 한 80~90%는 다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경제, 아까도 얘기한 교육, 사회복지, 이 전반이 지금 천지개벽된 이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 그게 제 관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김일성 주석 때도 초창기 때는 좀 복잡했죠. 종파, 분파 해가지고 이 파벌들이 상당히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4대주의를 가진 일꾼이라든지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은 다 사라져버리고 진짜 배기 세력들만 간부들이 남았다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정말로 이제는 당원도 똑똑한 당원 99.9, 0.001은 좀 잘못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99.9%는 전부 제정신 가진 당원들, 또 제정신 가진 일꾼들, 공무원들이 지금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도저와 군민이 일심단결되어 있다는 거. 이 일심단결이 과거 어느 때보다 아주 끈끈하다. 여기서는 뭐 흔들리고 뭐 망한다, 뭐 요즘에도 망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진짜로 북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내가 90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난 그 27년 동안 내가 다니면서 관찰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일심단결로 뜨거운 단결로, 아까 누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동지적인 선생, 아까 예정훈 선생 지금 굉장히 피곤한 모양인데 아까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으로 단결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으로 엮어진 이 일심단결이 굉장히 끈끈하다는 걸 제가 확실히 김영삼 선생 얘기 따라 확실히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뭐냐면 북미 대결전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하고 궁금할 텐데요.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북미 대결전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가서 느꼈던 건 전부 북에서 승리해 왔어요. 그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68년 푸에블로 사건, 그 다음에 완투완 정찰기 떨어뜨리는 사건, 그 다음에 판문점 도피 사건 등등등 해가지고 최초로 사제문을 미국에서 썼지만 그때는 핵무기도 없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없던 시절에도 북이 승승장구해왔단 말이에요. 일심단결, 그 다음에 완전히 생명을 건 이 투쟁을 하겠다, 싸움을 걸겠다. 거기에는 이 핵무기 가진 미국도 당해내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지만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예, 소련이 핵무기가 더 많았어요, 미국보다. 그런 무장력을 가졌지만 무장력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생명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하는 게 조선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 단결과 그거는 아주 강력하다 하는 걸 제가 확신하게 느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있잖아요. 우리가 남쪽에서 불러왔던 노래 있잖아요. 진짜로 북쪽 영도자들은 통일을 갈망해왔고 원하고 앞으로도 원할 것이고 반드시 이룩하고 말 것이다 하는 걸 전 느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도자의 염원은 곧 인민들의 염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하나 요령 가르쳐줄게. 거기 사람들이 좀 쌀쌀하게 굴면요, 자 우리 통일 얘기를 꺼내보세요. 그러면 기가 팍 죽습니다. 기차 타고 가다 좀 쌀쌀하게 이렇게 대하면요, 통일 얘기부터 시작을 하세요. 나는 LA에서 통일운동 하는데 예정웅 선생하고도 통일운동 했다고 그러고 노길남, 또 양은식, 또 윤길상, 여기 이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 슬슬 내면서 통일운동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가슴을 열고 얘기를 해줘. 비밀 얘기. 그리고 첫사랑 뽀뽀하는 얘기까지도 해줍니다. 나 그 실제로 들었어. 첫사랑 얘기까지. 그만큼 통일에 대해서 절절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하는 건 작년부터 김정은 그 젊은 지도자가 그 전민족 대회, 그 통일 대회합에 그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남북 해외가 소수지만 이렇게 계속 한 7, 8차례 모였는데 이게 조만간에 아마 금년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누가 되든지 간에 남북 해외가 함께하는 이런 장이 열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초두에 우리 선생도 얘기했지만 저희 민족통신 성원들이 잘나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역할이 빛이 난다 하는 것을 금년부터 그 일본의 김명철 박사라고 계신데 김정일 통일 전략을 쓰고 요 최근에 김정은 통일 전략 미국을 제압한다라는 전자 도서를 출판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분은 2020년부터 효과가 난다. 북미 간의 문제 풀리고 아까 배부전 씨 얘기하고 한 질문에 그분이 대답이 2020년에 북미 문제가 풀리고 남북 문제가 풀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6.15 시대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요번에 2020년에서 5년만 더 늦추자고 그래가지고 2020년 내지 25년에 자기가 그 예견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우리 무장력 문제라든지 또 이 무기 문제라든지 자위력 문제 여기에는 지금 미국에도 박사가 있어요. 여기 우리 예정웅 박사 또 일본의 김명철 박사 또 한호석 박사 또 저 남쪽에 또 누구죠? 남쪽에도 한두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 이야기를 좀 하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번이 우리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게 다 하고 또 단체가 무슨 행사가 2-3개가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